네, 반갑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훗날에 제가 쓴 강의록을 우리 니코마코스가 윤리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 초안을 만들어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어, 책으로 이렇게 냈더라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인 내가 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셨다시피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이 말이 제목이 무엇인지부터가 알고 지나가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윤리라고 했죠. 윤리. 윤리는 뭔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이 윤리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는 여기서 윤자는 인간의 도리 뜻하는 거죠. 인간이 따라야 될 도리다. 근데 여기다가 또 리자를 또 붙여놨죠. 네, 리자를 또 붙여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네, 같은 말의 반복인데 이 인간이 따라야 될 도리, 그러니까 뭐 인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륜에 대한 이야기, 인륜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치를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게 이 말 뜻에서 시작을 하다 보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뭔가의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향해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뭔가 나은 방향, 나은 상태, 뭔가 더 나은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뭔가 나은 상태라고 했으면 그 시간이 흐르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예, 불완전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불완전의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 그러면 나은 상태의 최종은 무엇이겠느냐? 최종은 당연히 뭐겠어요? 예, 더 나은 불완전의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가 합쳐지고 보면 가장 과장 완전한 한 상태가 되겠죠. 그럼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무엇이라 하느냐? 예, 최고의 선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선의 상태다. 그러면 불완전에서 나은 상태, 나은 상태에서 완전의 상태로 가는 모든 과정은 무엇이다 하느냐? 그것을 바로 선을 택하고 선을 택하고 선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이다라고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정리를 또 하자면 인간의 그러면 태어난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행복에 이르는 것이 결국 뭐냐? 최고의 선이다. 최고의 선은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 불완전한 상태는 불행, 행복하지 못한 상태. 근데 더 나은 상태로 모든 가는 것은 다 행복. 이게 행복은 작은 행복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은 하나의 최고의 선의 행복으로 가는 것이다. 최고선, 최고 행복. 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최고 행복에 이르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 가는 모든 이치를 바로 윤리라 했다. 윤리. 윤리는 결국 무엇이냐? 사람이 행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이치,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처럼 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윤리처럼 따분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이제 쭉 해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야기를 좀 할 것이 뭐냐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보면 제 1권에 제 1권 제 1권에 네 번째부터 내가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3번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할 거냐? 제 1권 1권에 4번째 4번에 서원으로 가는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생각. 선으로 가는 일반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생각은 결국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생각일 수도 있고 뭐 그냥 뭐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은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모든 것은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나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목적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복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흐르는 방향에 흘러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린 환자가 있어요. 환자. 그러면 이 환자의 행복은 무엇이겠어요? 건강이겠죠. 건강한, 오늘보다 더 건강한 상태야말로 이 환자에게는 그 건강한 상태에 이르는 그런 모든 과정은 바로 행복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행복은 뭘까요? 뭐, 돈 버는 거겠죠. 돈이 더 들어오는 것이 어, 행복이겠죠. 달에 100만 원 받던 사람이 올해 100만 원 월급 받던 사람이 다음 달부터 150만 원 받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안 행복했습니까? 당연히 행복했죠, 그때. 근데 그런 것들이 100만 원 받다가 150만 원 받으면 그 달은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도 행복하던가요? 이상하게 그 다음 달은 또 안 행복해요. 왜냐하면 150만 원의 수익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그러므로 150만 원 받으면 바로 무엇이 다시 행복이어야 돼, 이 사람은? 200만 원 받는 그 날이 행복의 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죠. 한 번 건강하면 영원히 건강합니까? 또 그렇지도 않죠. 어깨가 삐끗해서 나오면 또 다리가 또 삐끗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일단은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을 우리는 행복이다 가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행복으로 가는 이런 단순한 이런 이야기 할까요? 외로운 사람. 외로운 사람은 뭐가 행복일까요? 뭐 연애하는 것이 행복이겠죠. 어, 뭐 짝을 찾아서 짝이 생겼어요. 그러면 행복했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짝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는 것으로 골인을 했다고 하면 그 결혼 생활이 영원히 행복하던가요? 행복하지 않죠. 그것이 결국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죠. 또한 결혼을 함으로써 또 해야 되는 또 재차 반복되는 뭔가가 계속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생각으로서의 지금 행복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닌 철학이라는 것은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렇게 어, 변하지도 않고 늘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철학의 답이지. 맨날 변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답은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어, 이러한 모든 선으로 가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그러면 진짜 편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시대를 초월해서도 찾을 수 있는 행복에 대한 이르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라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아갈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찾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 제1 원리. 제1 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거예요. 왜냐, 제1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원적인, 근원적인 원리. 그러면 근원적인 원리니까 변하지 않는 원리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 원리를 입각해서 시작을 해야 돼. 이 원리에서 시작해서 이 원리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원리, 2번, 3번 이런 식으로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1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번, 3번, 4번의 또 다른 원리로 자꾸 찾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철학을 하려면 기본적인 변하지 않는 원리, 그러니까 내가 확고부동한 어떤 원리, 의심할 수 없는 그러한 원리, 그것을 알고 나서 2번, 3번 이런 식으로 확대시켜 나가야지 이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당장에 뭐 4번의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훌륭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뭐 이야기가 좀 새는 것 같지만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깨우치는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스스로. 네, 스스로 네, 깨우치는 사람. 스스로 깨우치는 사람은 진짜 넘버 원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안 된다면 이것이 안 되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배워서 깨우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것도 안 되는 사람, 예, 남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 예,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이 채널을 보는 사람인 여러분은 적어도 1번 아니면 2번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고요. 여러분이 이 채널을 보고, 이 채널은 내가 아는 누구한테도 좀 소개를 시켜줘서 좀 보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만약에 3번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욕을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 이런 쓸데없는 것을 듣겠느냐라고 아마 욕을 할 거예요. 자, 이제 5번째로 넘어갈게요. 5번째, 3가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크게 3가지 형태의 사람, 그러니까 3가지 행복을 쫓는 사람으로 저는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한 형태는 향락적인, 향락적 생활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는 정치적 생활을 쫓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관조적 생활을 하는 사람, 이렇게 저는 구분을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을 보면 향락적인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 보통 일반인.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행복으로 보냐면 즐거움을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즐거운 상태. 뭐, 뭐 즐거움은 여러 가지 뭐 있겠죠. 뭐 오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감 아시죠? 뭐가 있을까요? 오감.
눈이 즐거워요. 코가 즐거워요. 후가. 또 뭐 있나요? 입, 혀가 즐거워요. 귀가 즐거워요. 또 뭐 있나요? 촉각? 촉각 즐거워요. 다 적었죠? 눈, 코, 혀, 귀, 촉각. 촉감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것은 결국 감각이죠. 감각적인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일반인이다. 이것이 행복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눈의 즐거움을 쫓아서 가는 거죠. 뭐 경치죠. 뭐 경치 등등. 음, 코가 즐거워요. 뭐 향기, 혀가 즐거워요. 맛, 귀가 즐거워요. 뭐 음악 등등 있겠죠. 뭐 신음소리요? 네. 우리 채널이 참 아직은 음담 배설을 제가 좀 자제하고 있죠. 촉감, 촉감 뭐 있겠죠. 여러 가지 손끝으로 느껴지는 것, 뭐 말초적 감각,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근데 이것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오감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만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낮은 단계의 예, 행복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철학을 하는 사람은 이런 것도 인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만 쫓아간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인 선에 이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 네, 잘 보시면 이것만 쫓아가는 사람은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 눈, 코, 혀, 귀, 촉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어느 경지에 또 이르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명예를 쫓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명예는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라고 했을 때, 명예는 어떻게 옵니까? 명예는 뭐 돈 많이 벌어서 옵니까? 높은 자리라고 오는 겁니까? 아니죠. 사실은 명예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기능, 결국 기능의 발현을 덕이라 하는데, 그 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칠 때, 그리고 유익을 끼치면서 자신은 희생할 때 결국 명예는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을 통해서 명예를 쫓는 그런 사람이 정치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 관조하는 사람, 이 관조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행복을 쫓는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든 간에 이걸 통해서 최고의 선이라는 행복을 이루는 과정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지 말고 한번 다 느껴보세요. 네, 이것이 뭐 무엇은 틀리고 무엇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네, 6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6번. 6번. 6번의 제목은 선의 이데아입니다. 네, 선의 이데아. 어떤 이데아 많이 들어봤죠, 이데아. 음,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 뭐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필로소피로서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이제 철학자가 되겠죠. 그래서 어, 선의 이데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이다라고 말하는 그 선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세요. 선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것은 뭐
글이잖아요, 글. 그리고 선이라 말하면 이게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글과 말은 선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이데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는 그 이데아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물 자체다 이렇게 말해요. 물 자체, 물 자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느냐? 물 자체로는 인식할 수 없고 이것이 이 선이 우리한테 실현된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뿐이죠. 그래서 이데아, 물 자체라는 선이라는 이데아는 갈 수 없지만 그것이 발현됐다고 하는 어떤 조금한 것들의 어떤 것들의 편린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데아를 조금 맛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까 뭐 눈, 코, 혀, 귀, 촉감 이런 것들도 이데아의 하나의 조그마한 이데아를 알아볼 수 있는 조그마한 어떤 그림자이기도 할 것이고 조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옮기면 착하다라는 거예요. 착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착하다라는 것은 멍청하면 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이에요. 멍청함. 멍청함은 내가 말하는 착하다고 아니에요. 저는 멍청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다. 악할 기능이 없는 상실된 거예요. 멍청함이란. 그래서 절대 여러분은 멍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착하다라는 것은 늘 노력한다는 것. 다시 착하다라는 것은 노력이에요. 좀 더 나은 오늘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것이 착하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예요. 행위. 착하다. 착해진다. 착하다. 선은 결국 동사여야 돼. 동사. 행위, 동사. 어떤 상태에 딱 정지된 상태가 아니다. 늘 발버둥 치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지. 뭐 착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착하다. 영혼이 나은 상태로 이르기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선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마칠게요. 또 강의가 길어지면 여러분들 지루하죠? 그래서 자, 다음번에는 오늘 하지 못했던 이야기 좀 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이야기는 이제 7번 있겠네요. 우리가 찾는 선과 행복, 우리가 찾는 선과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것이고 8번 정의된 행복과 통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9번이 행복에 이르는 방법 그 다음에 10번이 운명적 행복 아마 이 정도 하면 또 다음 강의 시간은 다 찰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이렇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4번, 5번, 6번까지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철학이 한 번 강의를 통해서 다 깨우치고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강의를 들어보면
뭐 이제 좀 제가 잔소리 좀 할게요. 마무리. 잔소리. 이제 앞으로 조금 잔소리도 좀 하려고. 예를 들어서 5분 만에 뭐 정복하는 뭐 10분 만에 끝내는 끝내는 뭐 이런 거 다 뭐예요? 다 헛소리입니다. 예, 헛소리예요.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런 것이란 없어요. 예, 철학이라는 것은 뭘 5분 만에 끝낼 수 있고 뭐 10분 만에 정리가 되고 그런 것이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 아닌 그런 것은 철학이 아니라 그냥 잡설이다 생각하면 잡설. 철학은 지혜를 살아가는 과정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행위이지 5분 만에 끝내고 뭐 10분 만에 정리하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철학함이라는 것은 오늘 뭔가 들었는데 애매하게 끝나더라도 그것이 철학 자체다 이 말.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나는 철학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는 거고 내일 못했으면 1년 후에 번뜩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이해 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이해 못하라는 법 있습니까? 내가 또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그거 오늘 들었던 내용이 틀렸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철학을 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믿고 막스 윤리학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